2018년 1월 영국 런던에서 전해진 충격 소식. 패션 라이벌을 살해한 명품 브랜드 모델 이라하며 전 세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웬일이냐. 아, 1등을 누굴 죽였구나. 라이벌 모델이 있었던 거야. 아니 라이벌이 있다고 왜 죽여? 어머머머머. 뭐야? 쟤야? 자, 지금 이제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웬일이야.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친구도 데려간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쫓아오는 내용도 보이고요. 뭐야, 와, 너무 적나라하게 찍혔다. 아니, 아무리 라이벌이어도 그렇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친구까지 데려가서 사람을 죽여요. 동료를 끔찍하게 살해한 남성은 영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24살 조지 코였고요. 그의 손에 처참히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는 25살 해리 우조카였습니다. 아유. 자, 같은 나이지리아계 출신이었던 두 모델은 2015년 한 화보 촬영을 통해 처음 만났는데요. 이후 해리가 후배 모델들의 워킹을 코치해줄 때 조지 역시 그의 코칭을 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아니 진짜 코칭도 했어? 친했네. 같은 나라 출신이고. 친했겠죠. 서로 얼마나 의지가 됐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리가 세계적인 모델 나오미 캠벨이 몸담았던 미국의 유명 에이전시와 계약. 이후 다수의 유명 의류 브랜드의 모델로 활약하면서 점점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조지는 점점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해리가 자신이 늘 꿈꾸던 영국 최고의 흑인 모델이라는 평을 받으며 영화 출연 제의까지 받자 넘버원이 되지 못한 현실에 분노, 그리고 조지랑 해리 요즘 스타일이 좀 비슷하지 않아? 맞아. 조지가 해리를 너무 따라하더라. 이때부터 넘버2에 비뚤어진 만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애증이구나. 해리의 SNS 친구들에게 악의적으로 욕설을 보내는가 하면 급기야 해리의 SNS에도 비방 댓글을 남겼고요. 그 댓글을 본 해리는 조지를 가짜라고 부르며 두 사람의 날선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나 네 여자친구랑 뜨거운 밤을 했잖아. 결국 갈등이 폭발한 두 사람은 2018년 1월 직접 만나 결투를 벌이기로 했던 겁니다. 결투를 이게 벌인다고. 웬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결투를 왜 해? 결국 그 자리에 흉기를 들고 나갔던 조지는 질투의 대상이었던 해리를 살해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는 해리 우조카 살해 혐의로 최소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 2019년 11월 감옥에 수감돼 있던 조지가 갑자기 자신의 감옥 생활을 담은 TV 방송과 책 발간을 예고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넘버2는 기억할 가치도 필요도 없습니다. 야, 이건 진짜 최악의 넘버2다. 넘버2라는 자리를 잘 활용해도 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1등으로 기억되겠네요. 생각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위 계승서열 1위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이 왕세자, 잊혀진 왕세자라고 불리는 비운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늙으셨다. 바로 영국 왕실의 넘버2 찰스 왕세자입니다. 현재 그의 나이는 73세. 그가 왕세자로 재위한 기간만 무려 69년. 이는 영국 왕실 역사상 최장기간 왕세자 재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식으로 하면 세자인 거잖아요. 그죠? 세자죠, 세자. 찰스 왕세자가 국왕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왕세자 자리에 머무르게 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이자 현재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있습니다. 1952년 당시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사망하자 26세의 나이로 여왕에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현재 그의 나이는 95세로 영국 역사상 최장기간 재위, 전 세계 최고령 군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왕세자는 6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국 왕실의 넘버2 자리에 머물러야 했는데요. 어머니가 건강하신 건 좋은 일이죠. 그럼 무조건 좋죠. 네. 1981년 7월 29일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 스펜서와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며 전 세계인들의 축복을 받았고요.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모습은 저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정도.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4년 만인 1995년 영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이애나 비는요. 이 결혼에는 우리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했죠. 다이애나 비의 폭로는 영국 내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결국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는 1996년 공식적으로 이혼. 그리고 1년 뒤 다이애나 비가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조강지처를 외면했던 찰스 왕세자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는데요.
하지만 여론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찰스 왕세자는 내연녀였던 카밀라와 2005년의 재혼, 또다시 영국 국민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고 말았습니다. 2012년 영국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아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42%에 달했는데요. 그만큼 찰스 왕세자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2018년 영국 연방 정상회의 개회식에서요, 이 중요한 일을 찰스 왕세자가 계속해서 수행했으면 해요. 그게 나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66년 만에 찰스 왕세자를 후계자로 공식 지명. 그렇게 영국 왕위 계승 논란이 일단락됐는데요. 69년간 왕위 계승을 기다리고 있는 왕세자. 과연 찰스 왕세자는 언제쯤 찰스 왕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절대 권력하면 떠오르는 인물. 지난 2000년부터 자그마치 4번이나 러시아 정계 1인자 자리를 지켜온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화신 푸틴도 잠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2008년 러시아 헌법이 개헌되기 전 대통령 3연임 금지 조항 때문에 푸틴은 잠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그의 뒤를 이은 대통령은 누구였냐? 바로 푸틴의 오른팔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입니다. 메드베데프로 말할 것 같으면 푸틴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직을 연임하는 동안 비서실장과 제1부총리를 맡았던 인물로 그의 정치 인생 시작부터 푸틴과 함께하며 이른바 푸틴맨이라 불린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푸틴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008년 대선을 앞두고 푸틴은요, 러시아 국민이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 나는 총리로서 정부를 이끌 용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약간 자기가 약간 결정한 것 같은 그런. 내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한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왼쪽이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총리네요. 자, 이 두 분을 모르는 사람에게 퀴즈를 낸다면 네. 대통령은 누구일까요?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100% 아니, 근데- 오른쪽이네요. 아니, 서양에서는 그런 유교적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거 치고 메드베데프 너무 공손한 거 아닙니까? 저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안경 잡고 있는 거 뭐죠? 너무 동양적으로 앉아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말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는 거. 그럼. 대통령이 됐지만 여전히 넘버 2인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메드베데프. 실제로 2008년 푸틴이 북오세티아를 방문한 뒤에는요. 군 검찰이 그루지아의 인종 학살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메드베데프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여기는 어. 이제 중임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러시아도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메드베데프 입장에서는 약간 한번 반기를 들어서 내가 한번 노려볼까라고 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메드베데프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2012년 푸틴은 다시 대통령직을 되찾았고요. 선거로. 이때 메드베데프는 푸틴이 맡았던 총리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쯤 야 되면 이게 무슨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야 이게 무슨 아니, 근데 아 보통은 메드베데프 입장에서 예. 아 불편한 계속 1인자 지금 자리보다 빙의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 이게 이제 내 자리구나 이러고. 자,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푸틴의 장기 집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메드베데프가 총리직까지 사퇴. 대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란 새로운 직책을 맡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푸틴의 꼭두각시라며 야유하기도 하지만요. 그는 여전히 푸틴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러시아 정계 넘버 2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 시절 베를린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위대한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 다들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그런데 베를린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는 손기정 선수가 1등을 했지만 대회 전 최종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승용 선수인데요. 이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 1931년, 1932년 2년 연속 조선 신궁 경기 1위,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세계 스포츠 대회 최종 선발전에서 손기정 선수를 제치고 1위로 본 대회에 출전, 본 대회에서 동메달까지 획득하며 조국에 큰 영광을 안겨준 선수입니다. 지금 시상대 앞에 계신 저분이 네. 그러니까 동메달인데 저분도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인 거군요. 예. 동메달리스트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네.
송기정 공 외에 이분의 이름을 많이 기억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식민지 시절 서러움을 잠시나마 잊고 큰 기쁨을 안겨준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역사는 당시 금메달을 딴 넘버원 손기정 선수만 더 기억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넘버2로 기억된 남승용 선수는 1등보다 더 원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달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해방 후인 1947년 마지막으로 태극기를 달고 뛰어보자. 당시 남승용 선수는 36세로 마라토너로선 고령의 나이였지만요. 자신의 염원이자 한으로 남아있던 태극기를 당당히 달고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후배인 서윤복 선수의 페이스메이커로 권위 있는 세계 4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비록 12위를 기록해 1등이 되지 못했지만 서윤복 선수를 1위로 이끄는 업적을 세웠고요. 가슴에 달린 태극기를 1등보다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구 선생과 같이 찍은 사진이죠. 예, 비록 1등을 아니셨지만 태극기를 달고 세계 무대를 누비는 소원을 성취하셔서 아마도 지켜봤던 송기정 선수도 함께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후에 1970년 정부는 남승용 선수에게 한국 육상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업적을 기려 국민 훈장인 모란장을 수여했는데요. 잊혀진 또 한 명의 영웅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종 주제 보고 설마 이 사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노심초사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요. 2인자의 아이콘이자 그냥 인생이 넘버2 그 자체. 바로 전 프로게이머이자 방송인 홍진호 씨입니다. 아, 왜 안 나오나 했어요. 2000년대 초반 수많은 남성들을 PC방으로 집합시킨 게임 별크래프트. 당시 상대의 혼을 쏙 빼놓는 현란한 경기 운영으로 그는 단숨에 스타 게이머의 반열에 올랐고요. 폭풍저그라는 수식어를 겟하며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번 프로리그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그였지만요. 늘 결승에서 만난 임요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의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준우승 2위를 한 횟수가 무려 22번. 자, 그런데 말입니다. 홍진호 씨와 넘버2의 인연은 사이언스 그 자체입니다. 기차표를 발권해도 2호차 22번 좌석. 또 과거 한 방송에서 집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살던 홍진호 씨의 집이 서울 시내버스 노선 분류 권역상 2권역으로요. 대표적인 버스 노선이 2222번. 진짜? 이 정도면 홍진호가 2고 2가 홍진호 아니겠습니까? 동의연의 동의연. 그리고 2011년 6월 프로게이머 은퇴 후 방송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홍진호 씨. 그런데 2013년 만년 2등이던 그가 드디어 당당히 우승자 타이틀을 꿰차는데요. 바로 TVN 예능 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어.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최종 우승자는 홍진호 씨가 되었습니다. 우승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네요. 사실 게임할 때 정말 우승을 고대했었는데 한 번도 못하다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늦게나마 이 수건을 푸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대로 홍진호 씨와 넘버2의 인연은 끝난 걸까요? 2015년 홍진호 씨는 포커 플레이어로 새롭게 변신했는데요. 그런데 2019년 4월 대만에서 열린 포커 대회에서 또 2등. 같은 해 8월 필리핀의 한 포커 대회에서도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하며 어머. 다시 한번 이의 늪에 빠져들었고요.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 놀랍지 않아? 아니, 앞에는 그렇다 쳐도 네. 포커 플레이어로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홍진호 씨보다 2년 앞서 임요한 씨가 포커 플레이어로 전향했었는데요. 2018년 일명 포커 임진록으로 다시 재회하게 된 두 사람. 그 결과 콩은 콩. 이날 홍진호 씨는 임요한 씨를 상대로 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011년 6월 25일 오후 2시 22분에 열린 홍진호 씨의 프로게이머 은퇴식. 그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 2등도 많이 하면 기억해 주더라고요.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인들의 축제답게 팬들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And the Oscar goes to Leonardo DiCaprio.
5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I thank you all for this amazing. 유독 이제 아카데미와는 인연이 없었던 배우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받았어요. 네. 근데 사실 아카데미 상복이 유독 없는 배우들이 또 있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연기의 신으로 추앙을 받지만 이게 못 받았다고? 이 사람이 못 받았어? 이런 배우들이 꽤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나무주연상 수상으로 넘버1 자리에 올라 아카데미 만년 넘버2를 벗어났지만요. 여러 번 노미네이트 됐지만 한 번도 상을 받지 못한 아카데미 넘버2 저주에 걸린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독상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은 바로 새, 사이코 이런 스릴러 장르를 개척한 공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입니다. 히치콕 감독이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감독상을 못 받았어요. 우와. 이게 사실 공포 영화의 바이블 같은 존재로 지금도 패러디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포 영화가 다 저분한테서 나오는 커튼, 작품들이죠. 욕실, 오샤. 근데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근데 이분이 1941년에 영화 레베카로 작품상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스릴러 영화의 3장을 연 업적을 남긴 그인데 정말 놀랍게도 오전 5패로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다음 아카데미 넘버2 아카데미상과 유독 인연이 없는 배우들이 또 있는데요. 디카프리오 이전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오전 1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는 무려 8전 8패. 누구? 할리우드의 원로 배우 피터 오툴입니다. 와, 저 사람이? 아라비아 로렌스. 와. 피터 오툴은 1962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나무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에 백킷, 스턴트맨 등으로 총 8번이나 후보에 올랐지만 모두 수상에 실패. 아카데미 넘버1이 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201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국민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 저 아라비아 로렌스 보면은 저 눈빛 연기가 카리스마가 정말. 7.8기를 한번 받을 만도 한데 8.8패. 8패. 아카데미상 못 받았다고 해서 저분들이 명감독이나 명배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록 아카데미에서는 넘버1이 되지 못했지만 작품으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며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 자체가 더 값진 트로피가 아닐까요?